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날개 미아입니다. 13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갈 데가 있어서요 입니다. 지은이는 이택민, 출판은 책편사, 발행은 2021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노란색 플라스틱 노끈을 맨손으로 잡아당긴다. 노끈을 끊어내자 손가락 끝마디가 쓰라리다. 발갛게 달아오른 손을 보고 생각한다. 이 얇은 노끈을 끊어내는데도 소나기에 꽤 많은 힘을 주어야 하는데 인연의 끈을 끊어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이냐고. 이 얇은 노끈을 끊어내는데도 이렇게 살갗이 쓰라린데 인연의 끈을 끊어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아야 하는 것이냐고. 인간관계에서 가위나 칼 같은 손쉬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게 있어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질기고 질긴 노끈을 맨손으로 뜯어내는 일이다. 단칼에 잘라낼 수 없어 애써 잡아당기는 일. 그러다 결국 손바닥을 스친 노끈에 생채기가 나는 일. 엿가락처럼 매끈하게 똑 부러지면 좋으련만 노끈을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미세 섬유 조직처럼 여러 가닥으로 갈기갈기 뜯긴다. 인연의 끝은 언제나 이렇게 엉성하고 조잡하다. 기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된다. 하나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당시의 기억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억들이 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기억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전자는 강렬하고 후자는 집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잠든 사이 제 스스로 맞춰지는 퍼즐 조각에 의해 기존의 기억은 잠식되고 만다. 처음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조각된 기억으로 재배열되어 삶 속에 방치된다. 신발을 막대하는 편이다. 발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녀석이지만 그 외관이 더러워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신발이 얼룩지는 걸 즐기는 편에 가까운데 그래서 하얀색 신발을 좋아한다. 더러워지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흰색 나이키 에어포스를 신고 외출한다. 하늘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날에는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신발이 쉽게 더러워진다. 그동안 새 신티를 벗지 못했던 신발은 하루 사이 꼬질꼬질하게 변한다. 특히 신발 앞코가 얼룩지는 경우가 많은데 풀 내음을 맡으려고 잔디밭에 코를 비빈 강아지 같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미소 짓는다. 아침과는 다르게 제법 더러워진 모습이다. 여기저기 때가 묻었지만 여전히 튼튼하게 발을 지켜주는 신발이 기특하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신발까지껏 더러워도 걷는데 아무 지장 없다. 더러워져도 좋다. 더러워져서 좋다. 앞으로 더 더러워지자. 더 때 묻은 사람이 되자. 나는 더러워지기 위해 걷는 사람이다. 나는 흙길을 자처하는 여행가다. 거짓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 진심을 무심히 툭 내뱉는 편에 가깝다. 그래서 쉽게 오해를 산다. 그 대가로 멋쩍은 웃음을 판다. 요즘엔 더 자주 그랬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적절한 위로를 건네지 못하고 적절한 대화 주제를 찾지 못한 나를 책망했다. 이렇게 오늘도 웃음을 팔고 돌아온 난 책상 앞에 앉아 투박하게 단어를 썬다. 맨손으로 문장을 비빈다. 손맛으로 포장된 비위생적인 문장이 아니길 바라면서. 감정은 맴돈다. 애인과의 전화를 붙잡고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것처럼 맴돈다.
감정은 감정의 모행성주의를 공전한다. 감정을 중심으로 감정의 위성이 공전한다. 내 감정의 모행성은 무엇일까? 내 감정의 위성엔 이름이 있을까? 감정의 기원은 어떤 감정일까? 감정이 낳은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감정은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그렇다면 감정이란 건 결국 제자리일까? 궤도를 벗어난 듯 부처님 손바닥 안처럼 거기서 거기인 걸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거기서 거기인 걸까? 요즘 내 감정의 모행성은 외로움도 슬픔도 심지어는 고독도 아니다. 그리움이다. 다만 그리움에 출처가 없다. 지난날의 향수도 아니고 어떤 공간에 대한 노스텔저도 아니다. 경험하지 못한 시절에 대한 경험하지 못한 감정에 관한 그리움이다. 나의 모행성 이름은 그리움. 그리움이 낳은 감정은 후회이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 미지의 것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후회만큼 덧없는 감정은 없다. 그리움엔 일말의 힘이 있지만 후회엔 아무런 동력이 없다. 전혀 없다. 불 꺼진 기계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내칠 수 있겠는가? 자식이 부모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미우나 고우나 그리움도 후회도 내 안의 여러 감정 중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품에 안는 것이지. 감정은 영원히 맴돌지만 때로 그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다. 궤도를 이탈한 감정은 또 다른 인력을 찾아 유영한다. 우주에는 바람이 없다.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도 괜찮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면 사막 아래로 가라앉으면 된다.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면 모행성의 영역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만이다. 감정이 궤도를 이탈한다. 또 어떤 모행성을 찾아 떠돌아다닐까?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생각들은 스콘과 같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아 그대로 종이 위로 옮겨놓고 싶지만 손으로 집어든 순간 바스락하고 부서지고 만다. 생각의 부스러기를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 담아 보아도 그것은 태초의 생각과 형태가 달라져 있다. 얼음을 스친 바람이 냉기를 머금게 되는 것처럼 생각은 미묘하게 그 모습을 달리하여 종이 위에 나열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세상은 모두 부스러기의 합이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부스러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걸음은 여정의 부스러기, 들꽃은 야생의 부스러기, 시냇물은 바다의 부스러기, 낙엽은 가을의 부스러기, 빈 가지는 겨울의 부스러기, 금음달은 밤의 부스러기, 눈물은 장마의 부스러기, 모래알은 지구의 부스러기, 후회는 일생의 부스러기, 하루는 삶의 부스러기, 나는 우주의 부스러기. 손가락 끝에 힘을 줘 세상 속 부스러기를 종이 위로 옮겨본다. 세상의 부스러기를 손바닥으로 쓸어 담는다. 우린 모두 부스러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에게나 가짜 고민을 털어놓은 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진짜 고민을 안고 돌아온 밤. 어둠을 잃은 아파트 단지 앞 시소에 앉아 건너편 자리에 과연 누가 앉을 수 있는지 질문해 본다. 나는 내가 어려운데 날이 갈수록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초라한 세상의 문을 닫은 내게 먼저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을까?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덮칠 걸 알면서도 화염 가득 찬 방문을 누가 열 수 있을까? 원만한 사람끼리의 인연도 쉽지가 않은데 모나고 모난 내 모습을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 내 말투는 갈수록 날카로워지는데 대화로 인한 생채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내 존재 자체가 유해한 사람이진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해한 사람이 될까? 이런 착각조차 유해하진 않을까? 그것보다 나는
나에게 가장 유해한 사람이 아닐까. 놀이터 앞으로 단풍나무가 보인다. 저 나무는 그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만 같다. 때가 되면 저 혼자 잎을 꺼내고, 때가 되면 스스로 색을 바꾼다. 때가 되면 욕심 없이 자신을 내던지고 봄이 찾아올 때까지 벌거벗은 몸으로 한 시절 추위를 견딘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인생, 계절에 몸을 맡기는 인생은 아직 내게 머나먼 삶의 방식. 여전히 나는 내가 어렵고 가을은 가을이 쉽다. 해가 지고 식물들이 잠든 시간, 새벽은 말이 적다. 서서 잠든 벼 위로 미풍이 스친다. 새근새근 내뱉는 숨소리가 안온하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만 은은히 풍기는 것들이 있다. 낮엔 어쩔 수 없이 이어폰 볼륨을 크게 틀었다. 우렁찬 배기음은 허세 가득 찬 허풍으로 들린다.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일찍 도착한다는 것 외엔 아무런 장점이 없어 보인다. 밝은 세상 아래 스쳐보낸 것들, 모두가 잠든 사이 느리게 흐르는 것들이 많다. 땀마저 조용히 흐르는 고요한 새벽거리를 거닌다. 해가 지고 식물이 잠든 시간, 새벽은 말이 적다. 작은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듯 잘게 부서진 모래알들이 모여 하나의 언덕을 만들었다.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모래를 데려온 자는 누구일까? 섬 한 구석에 덩그러니 모래 언덕을 쌓아 올린 자는 누구일까? 그 작자가 만약 바람이라면 바람은 왜 모래를 다시 바다로 데려가려는 걸까? 바다 위의 모래 언덕은 상처받고 바람 맞은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감싸 안아준다. 그러다가도 옛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 슬퍼했냐는 듯 뒤도 안 돌아보고 휙 날아가 버린다. 상처받고 바람 맞는 순간마다 내면에 언덕을 조금씩 쌓아간다. 마음속 모래알이 날아가지 않도록 슬픔을 잘라내 언덕 위를 덮는다. 아픔을 찢어내 바람을 묶는다. 옛정에 더는 휘둘리지 않도록 모래 위로 물을 뿌리기도 한다. 섬은 지구가 만들고 언덕은 바람이 만들었다. 그리움은 내가 만들고 문장은 내가 만들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이택민님의 갈 데가 있어서요 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